와, 미쳤는데? 진짜 왜 이렇게 인기 많은지 알겠다. 우카우카에서는 하나부터 10까지 맞춤 컨설팅과 진단 스캐너, 리프트 점검, 엔진룸 확인, 사고차 판별까지 최대 1년 미만 기록 보증 가능한 중고차는 우카우카. 안녕하십니까, 고질병 맛집 우카우카입니다. 오늘은 신차 중고차 할 것 없이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 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신차가가 무려 1억 2천에 육박하는 차량을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비싼 차를 왜 준비를 했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4년밖에 안 지났지만 신차 대비 무려 50% 감가율. 두 번째, 같은 연식 키로수의 디젤 차량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차 자리가 없을 때 전기 충전 자리에 주차할 수 있는 장점과 전기로만 가까운 거리를 출퇴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실제로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매매시장 가셔서 어떻게 보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하자가 있는 차량을 거르고 보셔야 내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 보증 2년의 주행거리 무제한, 고정압 배터리 8년에 20만 킬로까지 보증 가능하시고요. BSI 5년에 10만 킬로까지 보증되시니까 연식 키로수 잘 생각해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BMW 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바로 X라인하고 M 스포츠인데요. 크게는 여기 범퍼 이 하단 부분이 많이 다르게 생겼고요. 실내에 이 핸들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천장 부분이 X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블랙 내장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 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본 시작가가 1억 2천에 육박하는 아주 초고가의 차량인 만큼 BMW의 가장 좋은 라이트인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레이저 라이트는 이니셜이 BMW 레이저 라고 적혀 있고, 안쪽에 시동을 껐을 때 이렇게 파란 색깔 등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에 미세하게 기스가 나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중고차니까 그냥 기스 나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갔을 때 조금씩 깨져서 이 라이트를 통갈이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라이트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추가로 이 엔젤라인, 이 부분을 멀리서 보셔서 만약에 혹시 노란색으로 황변 현상이 있다, 그런 차량들도 한번 유심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주간주행등 같은 경우에는 시동이 켜져 있을 때 라이트를 꺼도 이 부분은 무조건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노란 색깔로 좀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 양쪽 라이트가 선명하게 똑같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딜러가 이 부분은 소모품이라고 AS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운전석 휀더 같은 경우에 여기 부분만 단순 교환 됐으면 구매하셔도 무방하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항상. 하지만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예외입니다. 왜냐? 여기 보시면은 전기 충전하는 케이블 연결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이쪽 휀더가 닫혔다 그러면은,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이 부분이 충전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기 데미지 있어서 당연히 고장 난 겁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은 소비자들은 그냥 눈 뜨고 코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보러 가셨을 때는 이 부분에 도막을 찍어 보셔야 됩니다. 200 미만으로 나온다 그러면 신차 나왔을 때 정상 도막이고요. 200 중반 이상으로 나온다, 도색이 들어갔다는 뜻이고요. 500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은 황금 용접이 들어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입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도막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111, 한 군데만 찍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 여러 군데 다 찍어 보셔야 돼요. 134, 79.1, 129,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를 다 찍어 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팬더만 찍어보는 게 아니고 도막 측정기를 빌렸다 그러면은 전체 도장변을 다 찍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휠과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트레드가 너무 조금 남아있다 그러면은 딜러분에게 어느 정도 이거 나 교환할 건데 좀 어느 정도 금액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휠은 만약에 요 정도 조그만한 기스가, 사실 이 정도는 중고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못 해드려요. 근데 한 뼘 이 정도의 기스가 있다 그러면은 휠 복원 비용을 지원을 받거나 또는 휠 복원을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미러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도 이 카메라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거든요. 이 사이드미러 주변을 꼭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이드미러 안에는 사이드미러 열선, 후측방 경보 센서,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 카메라까지, 이 사이드미러 하나가 여러 기능들을 해주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봐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좀 변색이 된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스 방지 필름인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문콕 방지도 되고 여기 손톱 자국들이 정말 많이 남습니다. 이 전차주분이 신차 나왔을 때 또는 광택을 하고 나서 이 PPF를 붙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게 붙어 있으면 차 관리 정말 잘 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후면부 트렁크로 왔습니다. X5는 전세대 모델과 동일하게 트렁크 여는 버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마크 밑에 버튼,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을 또 한 번 더 열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여는 게 아니고 전동입니다. 좌측 버튼은 여기 밑에 하단부를 여는 버튼이고요. 우측 버튼은 에어 서스펜션 기능입니다. 러기지를 들어 올리면은 기본 공구하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거 전기 충전하는 어댑터가 있습니다. 이 어댑터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실내가 정말 너무너무 예쁜데요. 시동 걸 때 이 사운드가 정말 너무 매력적입니다. UFO 소리가 나거든요. 잘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시동 끌 때도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반겨주는 소리가 정말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기판을 보시면은 계기판에는 주행 가는 거리 66km 보이고요. 우측 여기는 전기로 주행 가능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보러 가셨을 때 BMW의 시그니처 이 디스플레이 차키가 꼭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없다 차키 정도는 가격을 빼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주머니에 넣기도 너무 불편하고 가지고 다니기 좀 무겁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판매하실 때 이게 없으면 그만큼 감가를 당합니다. 자, 처음에 시작 화면입니다. 차량 상태, 체크 컨트롤 메시지, 좌측 상향등 결함, BMW는 문제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여기 체크 컨트롤에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유, 그리고 감각적인 부분들, 잡소리 같은 거는 여기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꼭 시운전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BMW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볼륨이 커집니다.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볼륨이 줄어들게 되고요.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은 음소거가 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출발하기 전 이 부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에어 서스펜션이 잘 올라가고 잘 내려가는지 꼭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눌러 놓고 꼭 밖에 가서 위아래로 잘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미쳤는데? 진짜 왜 이렇게 인기 많은지 알겠다. 정말 웬만한 국산차 SUV는 이 승차감 절대 못 따라갑니다. 와, 시트가 딱딱한데도 불구하고 방지턱 넘을 때 에어 서스펜션이 흡수해주는 충격 때문에 물침대의 승차감 같아요. 기존에 이제 BMW가 잡아주는 그 쫀쫀함과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이 딱딱한 시트가 조화가 돼서 방지턱 넘을 때 계속 넘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는 차는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에비에이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외관이 굉장히 클래식하고 실내 같은 경우에도 많이 클래식해서 선호하는 연령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X5 같은 경우에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실내나 외관이나 정말 이쁘게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액대도 비슷하고 신차가도 비슷하기 때문에 에비에이터 하이브리드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트에 앉았을 때 착자감은 에비에이터 하이브리드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주행을 할 때 좀 편안함을 주는 차량은 X5가 훨씬 더 편안함을 주는 것 같고요. 이 차량도 그 에비에이터와 마찬가지로 진짜 양탄차 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이래서 신차도 잘 팔리고 중고차도 잘 팔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휘발유 엔진일 때 진짜 너무 조용해서 이게 전기로 가는지 휘발유로 가는지 계기판을 봐야지만 구별이 가능합니다. 소음 하나 없이 너무너무 조용합니다. 힘이 좀 딸리지 않냐? 라고 생각해서 이제 디젤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시다시피 전기차 웬만한 슈퍼카들보다 빠릅니다. 그 전기의 힘으로 초반에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디젤 차량 못지않은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연식 키로수 대비해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더 저렴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당연히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디젤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한 번만 관심 있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검색해서 보시면 와 진짜 싸다, 디젤하고 가격 차이가 없네? 그럼 당연히 하이브리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 만땅 충전해도 30-40km 밖에 못 가지 않나요? 그럼 하이브리드 왜 사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전기를 다 써도 휘발유로 달릴 때 전기가 어느 정도 충전이 됩니다. 휘발유로 달릴 때 전기가 어느 정도 충전이 자동으로 되고 전기로 갈 때 전기를 다 쓰면은 다시 휘발유로 변환이 됩니다.
휘발유로 주행을 할 때 또 다시 전기가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전기를 다 쓰면은 무조건 그냥 휘발유로만 가는 게 아니라 휘발유 전기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가 없어도 전기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으니까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소비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스트레스 안 받고 내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차량 구매 가능하십니다. 전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건강한 중고차 구매와 안전한 도로주행을 위해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